자, 6월 19일 월요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해온 거를 기초로 한번 받아쓰기 한 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문장 한번 그 문장 듣는 거 어렵진 않았고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 네. 좀 길긴 길었어 진짜. 자, 한번 가볼게. 4. When you travel to Kazakhstan, do not take pictures in front of airports or military or government buildings. 오케이. 자, 해외여행에 대한 첫 문장. 자, when you travel to Kazakhstan. 자, 카자흐스탄 요렇게 씁니다. 네. 자, 카자흐스탄을 당신이 여행할 때 라고 해석하면 돼. 뭐라고? 카자흐스탄을 당신이 여행할 때 오케이. 자, 여행할 때 do not take pictures in front of airports or military or government buildings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do not take pictures 하면은 사진을 찍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야. 네. 맞지? 근데 in front of가 무슨 말? 앞에서 그렇지, 앞에, 뭐뭐 앞에라는 건데 airports, 공항, 혹은 자, military 하면은 군사, 혹은 government 하면은 잠깐만요, 철저해. government, 이게 오가 빠져있네. government 하면은 자, 정부라는 겁니다. 정부. 네. 자, 정부 건물, 그러니까 군사 시설이나 정부 시설 앞에서는 사진을 찍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네. 자, 확인했지? 자, 영어 문장 읽어볼까? 시작! When you travel to Kazakhstan, do not take pictures in front of airports or military buildings. 자, 그 다음 문장. It is against the law because 자, it is against the law 하면은 against라는 거는 무엇에 반대 대항하여 혹은 무엇을 배경으로 두고 이런 말이거든. 네. 봐봐, 우리 배경으로 내가 만약에 바다를 배경으로 두고 사진을 찍는다 할 때 바다를 보고 찍어, 바다를 등지고 찍어? 바다를 보고 등지고 찍는 걸 배경으로 둔다라고 하지. 네. 그지? 그래서 against라고 하면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여 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 the law라고 해서 law라고 하면은 법이지, 법. 네. 법을 갖다가 반대하는 거다, 법을 위반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네. 자, it is against the law because the Kazakh government is very sensitive about spying. 아하,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건데 because,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government is very sensitive about spying. 이게 왜 빨간 줄도 있지 계속? 자,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건데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의 government 하면 정부라고 했지? 네. 자, 정부는 is very sensitive 하면은 매우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이 말이야. 네. 이렇게 sensitive 하면은 예민한, 민감한 이런 말이야. about 무엇에 대해서, spying 하면은 뭔가 스파이 행위를 하는 거. 스파이 행위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간첩 행위 같은 거. 알겠지? 자, 간첩 행위가 뭐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행위. 알겠지?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ensitive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알고 가자면 sensitive는
예민한, 민감한이라는 의미인데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sensible 하면은 얘는 굉장히 뛰어난, 감각적으로 뛰어난이란 말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지? 네. 근데 그러면은 아, 저기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없어요. 인터넷엔 당연히 있죠.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아닌 우리가 일반인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리 막 요즘에는 사실 어디 여행을 가든 그냥 일반 뭐 밥집에 가도 막 사진 찍는 게 일상이잖아. 네. 그지?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찍는데 근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다. 스파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진 대부분 다 찍어도 문제 없거든? 거기 안 되지 않을까? 박물관. 박물관, 그러니까 그 박물관 안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박물관 안에는 이제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지. 뭐 문서나 뭐 도자기나 뭐 아니면 어떤 과거에 사용하다가 땅에 묻혀있던 게 발굴돼 가지고 나온 거 많지. 근데 특히 거기서 뭐 우리가 막 문서, 그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구성이 약해요. 내구성이 약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에 플래시 있지. 네. 플래시가 탁 터지는 그 빛에도 쉽게 그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문서 그림들. 그러니까 오래된 종이니까. 그래서 그 박물관 갔을 때 그 배경이 어둡게 돼 있는 곳들 있지. 네. 배경이 어둡게 돼 있고 딱 그 은은한 빛 정도만, 조명 정도만 그 물건에 이제 유물 같은 거에 이제 딱 그 비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절대로 사진을 갖다가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으면 안 돼요. 그 빛이 계속해서 플래시는 되게 밝잖아. 그 빛이 계속 터질 때마다 그 오래된 종이가 진짜 상할 수 있다는 거야. 빛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같이 더운 날 밖에 오래 있으면 우리 피부도 이제 변질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피부가 탄다 그러지. 그런 것처럼 실제 빛에 의해서 물건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왜냐면은 최소 수백 년, 수천 년 막 이렇게 있었던 물건들이니까 그 물건들이 종이라면은 특히나 더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찍지 말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매우 그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 간첩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It is against the law. law 아니고 law 놀러 가자 할 때 law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It is against the law because Kazakhstan government is very sensitive about spying. 오케이? spying 아니고 spying 알겠지? 자 그다음 문장 가볼게. In Barbados, you must not wear military clothing during your trip. 어허.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자, in Barbados. 자, Barbados, you must not wear military clothing during your trip. 자, 우리가 바베이도스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게 서인도 제도의 카리브해 동쪽에 있는 섬이랍니다. 섬이요? 섬나라. 나도 이거 요번에 듣고 알았거든. 자, 그러니까 인도 옆에 있는 섬나라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섬나라 그 바베이도스는 자 바베이도스에서
You must not. must는 무슨 뜻? 뭐뭐 해야 한다. 옳지, 잘한다. 근데 must not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wear, 입어서는 안 된다겠지, 그러면 입어서는 안 된다. military clothing. military 아까 군사라고 했지. 군사, 군대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는 clothing 하면 옷이잖아. 그러면은 군복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군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during your trip 하면 during 하면 뭐 동안이지. your trip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 돼. 네. 자,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에 군복을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바베이도스에서는. 자, 그 다음 문장 가기 전에 한번 영어로 해볼까? 시작. In Barbados, you must not wear military clothing during your trip. 오케이. 그 다음 문장. The government only allows its soldiers to wear army patterns. Alright. 뭐야? 자, 그 다음 문장. The government only allows its soldiers to wear army patterns. 자, the government 또 나왔어, 그지? 정부라는 말이지. 자, 그 바베이도스의 정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정부는 only, 오직 allows 하면 허락한다 이런 말이야. 자, allow가 뭐라고? 허락하다. 근데 우리가 허락하다라고 할 때 누가 뭘 하도록 허락하다라고 하지. 네. 영어에서도 똑같은 순서가 갖추고 있어. 그러면 its soldiers 하면은 그 나라의 군사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오케이? 네. 자, 그 정부는 오직 허락합니다. 그 나라의 군인들에게 뭘 하도록? wear, 입도록. army 하면은 군대지. 자, 군대의 patterns, 무늬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자, 그러면 군대 무늬에 그 옷을 갖다가 입도록 허락합니다. 자, 그 정부는 오직 허락합니다. 그 나라의 군인들에게만 입도록 군대 무늬의 복장을. 오케이? 자, 영어로 읽어볼까? 시작. The government only allows its soldiers to wear army patterns.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아하. 약간 군복 무늬랑 비슷한 다른 색깔을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면 안 되지 않을까? 패턴이 안 입는 게 근데 좋겠지. 다른 색깔은 그러니까 왜 군대에서 입는 그 군복들 패턴이 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색깔이 다르기도 해요. 네. 근데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누가 봐도 군복은 군복이다라는 느낌이 있거든. 네. 이게 많이 보다 보면 아는데 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더 이제 군복을 많이 봤잖아.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데 군대에서 쓰는 그 무늬는 비슷한 것도 웬만하면 입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거기서는 군인의 힘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거든. 작은 나라일수록 군대의 힘이 강한 경우가 많지.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이제 발전을 했으니까는 괜찮지만은 이전에 70년대, 80년대 막 이럴 때 그때 군인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지.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 나라의 정부를 운영한다 해서 군부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작은 나라일수록 그 군대의 힘이 강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입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지. 알겠지? 자, 아무튼 자, 요 문장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The government only allows its soldiers to wear army patterns. 자, 다음 문장. So, 왜? 아니 이거 한번 읽은 것 같았어. 나도 근데 방금 얘기하자마자 읽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했어. 그래. 한 번 더 읽는 거지 뭐. 연습 삼아. 자, if you have plans to take a trip to Barbados, do not pack any item with army patterns. 오케이, 문장 끝난 건 아닌데 좀 더 길기 때문에 끊었어. 자, so if you have plans to take a trip to Barbados, do not pack any
items with army patterns. So 하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야. 네. 그래서 if you 하면 if라는 거는 만약이란 뜻이거든. 네. 자, 나중에 가면은 만약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하든 안 하든 이런 느낌의 의미도 있어. 네. 근데 지금은 만약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네. 자, if you have plans, 만약 당신이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말이겠지. 네. 그지? 근데 to take a trip 하면은 자,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to Barbados, 바베이도스로. 오케이? 네. 자, do not pack any items 하면은 do not pack 하면 싸지 마세요. 뭐를 싸지 마? any items, 어떠한 물건도 싸지 마세요. with army patterns 하면은 자, 군대 문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을. 오케이? 네. 자, 요거까지만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So, if you have plans to take a trip to Barbados, do not pack any items with army patterns. 좋아. 그 다음 문장 마무리. such as t-shirts and pants, caps, watches, bags, and so on. 오케이. 자, such as 많이 보는다, 그지? such as 뜻은 뭐 예를 뭐뭐와 같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뭐뭐와 같은. 근데 뭐와 같은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그 예시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근데 t-shirts and pants, caps, watches, bags, and so on. 티셔츠와 바지, 모자, 시계, 가방, 그리고 so on 하면 and so on 하면은 기타 등등이란 말이야. 오케이? 네. 기타 등등을 우리는 요 etc라고 쓰기도 하죠. etc. etc라는 말을 줄여갖고 etc라고 하거든. 네. 기타 등등. 근데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and so on 하면은 기타 등등 똑같은 의미로 쓴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요거 뒤에 such as부터 읽어볼까? 시작. Such as t-shirts and pants, caps, watches, bags, and so on.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When you are shopping in Canada and only have coins, 요거까지만 일단 써볼게. 자, when you are shopping in Canada and only have coins. 그러면 when you are shopping. 당신이 쇼핑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네. 자, 근데 in Canada, 캐나다에서 쇼핑을 하고 있고 and only have coins. 자, 오직 가지고 있을 때 동전만. 오케이? 네. 쇼핑을 하다가 동전만 남을 수 있죠. 네. 물론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게 있긴 하지만은 현금도 여전히 쓸 수 있잖아, 그치? 네. 근데 참고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게 꽤 유명하고 큰 나라라고 해도 네. 신용카드가 다 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유달리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현금 결제를 해야 될 경우가 꽤 있거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신용카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해당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지폐 혹은 동전 이런 것들도 좀 챙겨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여행을 할 때 해외에서 쓸 동전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10만 원을 갖다가 바꿔서 간다 하면은 10만 원을 갖다가 바꾼다 했을 때 해당 나라의 지폐로 바꾸면은 뭐 정확하게 딱 10만 원어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그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폐랑 동전으로 딱 이제 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잔돈 같은 거. 근데 그 잔돈 동전이 생겼을 때 동전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환전이라고 하지. 돈을 바꾸는 거. 환전을 할 때 해당 나라의 동전은 이제 떼고 동전은 빼고 이제 동전으로 이제 줘야 될 금액은 빼고 지폐로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지폐는 지폐는 이제 종이니까 보관하기 쉽잖아. 네. 근데 동전들은 따로 보관을 하기가 무겁고 이제 부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관을 안 한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 그 해외여행을 갈 때 돈을 바꾸면은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을 갖다가 지금 뭐 만약에 달러라고 하면은 캐나다를 간다잖아. 그럼 캐나다 달러가 따로 있거든. 그럼 캐나다 달러를 쓴다 했을 때 캐나다 달러 아마 1,000원 조금 안 될 거야.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 조금 미만일 거야 아마. 그러면 만약 900원이라 치자. 그럼 10만 원어치를 캐나다 달러로 바꾸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99,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 근데 막 거기서 99,000 뭐 200원 뭐 요 정도의 그 99,200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환율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900원 조금 넘는다 했을 때 우리가 10만 원을 바꾸면은 거기서는 100달러가 조금 넘겠네. 100달러 조금 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100달러 그 이상의 동전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동전은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당신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고 오직 동전만 가지고 있을 때 라고 했어. 그 다음 장. Don't expect cashiers to accept them. 그래. Don't expect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기억나니? 거절. 아니야. 거부. 아니야. expect 하면은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럼 기대하지 마세요 이 말이야. Don't expect cashiers to accept that. 자, accept them 이라고 해서 그럼 캐시어, 계산원들을 얘기했죠? 자, 계산원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뭐 할 것을? accept 하면 받아들이다 이 말이거든? 그것들을 받아들일 거라고. 캐나다에서는 동전이 남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뭔가 쇼핑을 하고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동전만 가지고 또 뭔가를 사기는 힘든가 봐.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계산원들이 그 동전들을 받아줄 거라고. 요 말이거든. 오케이? 자, 문장 한번 쭉 읽어볼게. 시작. When you are shopping in Canada and only have coins, don't expect cashiers to accept them. 오케이. 다음 장. According to the law, stores in Canada can refuse coins if customers try to pay only with coins. 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이 자, according to the law. according to 지난번에 나왔는데 뭐지? 뭐뭐에 따르면. 오케이? 그럼 according to the law 했으니까 무슨 말? 법에 따르면. 그렇지, 법에 따르면. 자, stores in Canada. 캐나다의 가게들은 이 말이겠지? 자, can refuse 거절할 수 있습니다. coins 동전들을요. if customers 자, 만약 고객들이 try to pay only with coins 만약 고객들이 try to pay 지불하려고 한다면 only with coins 하면 오직 동전만으로. 오케이? 다 썼나요? 잠시만요. 오케이. 됐으면 얘기해줘. 됐어요.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자, 법에 따르면 캐나다의 상점들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전을 만약 고객들이 지불을 하려 한다면 오직 동전만으로. 자, 영어로 읽어볼까? 시작. According to the law, stores in Canada can refuse coins if customers try to pay only with coins.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
more than 25 1-cent coins will not be accepted. 와우. More than 25 1-cent coins 25센트짜리 동전들. 오케이? 네. 아, 그러니까 여기다 25센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1센트짜리 동전을 1센트 코인이라고 했거든. 네. 자, 1센트짜리 코인인데 그게 25개. 오케이? 근데 more than 있으니까 이상. 오케이? 자, 1센트짜리 25개 이상.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1센트짜리 센트라는 거 개념 알아요? 달러. 우리는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제일 작은 그 화폐가 10원. 지금은 이제 1원 5원은 안 쓰지. 옛날에 있었거든, 쌤 어릴 때는. 1원 5원이 있었는데 그 1원 5원으로 계산을 하려면 할 수는 있었어. 근데 그때도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화폐의 단위가 많이 올라가서 쌤도 뭐 10원짜리 단위까지 이제 계산을 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1원과 5원이 이제 꽤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쌤이 어릴 때였던 90년대에는 1원 5원도 받아주기는 했다. 이런 오신데 그때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있지만 이제 화폐 단위가 보통 100원, 1000원 이상 단위가 많지 이제 10원 단위까지 잘라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지. 그래가지고 그 동전들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쌤이 어릴 때 이제 슈퍼에 가가지고 과자를 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치토스 한 봉지를 산다 하면 치토스 한 봉지 만약에 한 300원에 샀다 그러면은 500원이었겠다. 근데 500원짜리가 뭐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 하면은 실제 슈퍼에서는 조금씩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지. 네. 그때 할인해 주면 한 400원, 450원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었고, 그리고 100원짜리 치토스도 있다. 작은 봉지.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없는데. 근데 100원짜리 치토스는 실제로 슈퍼에서 파면은 90원 정도였거든. 그 양이 작으니까. 근데 그 100원짜리 치토스를 살 때 쌤이 기억하는 걸로는 집에 있던 1원과 5원짜리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걸로 계산. 근데 그때도 1원 5원이 막 흔하다고 할 만큼 많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엄청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쓸 수는 있었다. 오케이? 지금의 50원 같은 거예요? 10원. 10원 50원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거의 지금도 10원 50원짜리 너희 동전 안 들고 다니잖아 거의. 네. 100원 500원도 이제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보통은 요즘에 카드로 계산을 많이 하니까 그지? 카드가 없어요. 교통카드.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버스 탈 때 쌤이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쌤이 이제 청소년 때 청소년 요금이라고 따로 하지 않았고 그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성인 요렇게 구분했던 것 같아. 그렇게 구분했던 것 같은데 그때 쌤 정확한지 모르겠다. 버스비가 170원? 지금도 그 정도 아니에요? 싼 거예요? 지금 물가랑 비교하면 원래 대중교통 비용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 버스처럼 저도요. 요즘에 너희가 버스 타려고 하면은 버스나 지하철 타려고 하면 1,000원 조금 안 될걸? 너희는? 성인들은 1,250원, 1,300원 뭐 많게는 좀 멀리 간다 할 때는 뭐 3,000원 요 정도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 버스를 탈 때 그 1원짜리 5원짜리를 이제 집에 있는 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니까는 버스 기사님이 안 좋아했던 기억이 하나 나오고 그때는 토큰이라는 게 또 있어. 지금으로 치면 버스를 탈 때 버스 표를 갖다가 종이 아니면은 동전처럼 생긴 엽전 같은 그 토큰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걸로 버스를 타기도 했어. 지금은 이제 버스 카드를 찍잖아. 그지? 대중교통을 할 때 이제 그 교통카드를 갖다가 찍는 게 생겼을 때 우리도 와 신기하다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 전에는 토큰 아니면 버스표 아니면 현금이었어. 선생님 이거 사용해 보셨어요? 많이는 아니고 쌤이 어릴 때에도 이제 쓸 수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토큰 같은 거 이제 못 쓰게 바뀌었어. 근데 요즘은 버스 일정 끝나면은 거슬러
안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도 안 돼. 진짜? 네. 헐. 그리고 넘어가신 사람. 맞아, 예전에 1,000원 넣었는데 안 주셔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달라고 하면 주지 않나? 쉬웠죠? 주긴 한데 몰랐어요. 버스를 많이 안 타봤어.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왜 안 주시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달라고 해야지. 아무튼 여기에서 그 우리는 이제 1,000원이라는 게 지폐 최소 단위가 1,000원이잖아. 지폐는. 네. 근데 동전은 500원, 100원, 50원, 10원 이렇게 있지.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센트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10원 단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근데 그 1센트짜리 동전 25개 이상을 얘기했어. 자, 이런 1센트짜리 25개 이상의 동전은 will not be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will not be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250원 내는 거죠. 250원 이상은 안 받아들여진다. 그쪽에서도 동전을 이제 많이 안 쓰게 되나 보다. 완전 쓸 때도 많은데. 캐나다에서 그런가 봐. 자, Make sure to bring some paper money when you shop in Canada. 하하하. 자, make sure to bring some paper money when you shop in Canada. 자, 캐나다. 자, make sure 하면 명심하세요 이 말이야. To bring 그래서 make sure 다음에 to 동사 하면 동사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bring 가져가는 걸 명심하세요. 자, some paper money, paper 종이 돈이지. 그러면 우린 지폐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약간의 지폐를 가져가는 걸 명심하세요. When you shop in Canada, 당신이 쇼핑을 할 때 캐나다에서. 오케이? 자, 영어로 해볼까? 시작. 잠깐만, 위에 문장 안 읽었다, 그치? 위에 거도 한번 쭉 같이 읽어내보자. 시작. More than 25 1-cent coins will not be accepted. 다음 문장. Make sure to bring some paper money when you shop in Canada. 오케이, 좋았어. 마무리 단락으로 갑니다. 마지막 단락. In Rome, Italy, you might have to pay a fine while eating lunch or snacks. 이탈리아 로마에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In Rome, Italy, you might have to pay a fine. 어이구야, 무서운 얘기 나온다. 무섭다 이거. 무섭지. 많이 쌓이면 무섭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게. While eating lunch or snacks. 자, 여기서 로마, 근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 뭐 서초구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하지. 영역이 이제 큰 걸 작은 걸 가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로마라는 거는 도시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의미하는 Italy라고 하는 거는 나라 이름이지. 자, 근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you might have to 했는데 have to는 아까 해야 한다 했지. must랑 똑같은 거야. 근데 might라는 거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두 개가 합쳐졌어. might have to 하면은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냥 pay a fine 하면은 요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근데 fine은 보통 요금에서 벌금 개념으로 많이 보거든. 봐봐. 요거 fine 했을 때 날씨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또 다른 의미로 쭉 내려가면은 fine 벌금 과태료 이럴 때 과료 상납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지. 자, 그래서 우리가 fine 벌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근데 while eating lunch or snacks 하면 점심 혹은 간식을 먹는
동안에 라는 의미에서 while을 썼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아직까지. 네. 일단은 근데 먹을 때 뭔가를 먹을 때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네. You're not allowed to eat or drink on church steps or within a church yard. 아하, 이탈리아 로마는 우리가 뭐 성당 같은 그 건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많지? 네. 그지? 거기도 그런 교회 성당 같은 건물들이 있는데, 자, you are not allowed to eat or drink on church steps or within a church yard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allow 아까 허락하다 했지. 네. 근데 you are not allowed 에서 당신은 허락하다가 아니라 허락되지 않습니다. to eat or drink 하면은 먹거나 마시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야. 근데 on church steps 하면은 교회의 steps 계단에서 혹은 within 안이란 말이거든. 어디 안에. 근데 여기서는 church yard 그러니까 교회의 그 마당과 같은 뜰이지. 네. 그런 뜰에서는 먹거나 마시는 게 금지되겠대. 오케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요거 문장 위에 거랑 같이 읽어보자. 두 문장. 미안 머리가 아파서. 자 문장 두 개 읽어봅시다. 시작. In Rome, Italy, you might have to pay a fine while eating lunch or snacks. You are not allowed to eat or drink on church steps or within a church yard. 아 춥나 이제. 아까 덥다 카드만. 18도로 돼 있었는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두 문장. The same goes for other historic sites. The same goes for other historic sites 라고 했는데 the same 똑같은 이라는 게 same이잖아. 근데 여기서 the same은 똑같은 것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반복해서 쓴 거야. 네. 그러면 똑같은 것이 goes 하면은 간다? 조금 이상하지? 그래 go가 가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돼. 알지? 똑같은 게 적용됩니다. For other historic sites 하면 다른 역사적인 sites 장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다른 역사적 장소에서도. 영어로 읽어볼까? 시작. The same goes for other historic sites. 오케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So, be careful where you decide to fill up your stomach. 오케이. 자, so 그래서 be careful where you decide to fill up your stomach. 그럼 be careful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겠지. 네. 자, 그럼 그래서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Where you decide 하면은 자, 당신이 decide 결심하다 이런 말이거든. 네. 그러면 당신이 decide to fill up your stomach 여기서 당신이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배를 채우기로 fill up 하면은 완전히 채우다 이 말이거든. 근데 your stomach 하면은 당신의 배, 오케이? 당신의 배를 자 채우기로 결정하는 곳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이거 무슨 말일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당신이 식사하기 전에 조심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디에서 당신이 배를 채울지를 결정하는 걸 조심하세요.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교회 건물 주변이나 그런 데는 안 된댔잖아. 그러니까는 당신이 네가 뭔가를 먹거나 마시는 게 교회 주변이면은 벌금 내야 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서 먹을지. 그래서 자 주의하세요. 어디에서 당신이 배를 채우기로 결정할지. 오케이? 어디에서라고 하면 돼. Where? 자 어디에서 당신이 당신의 배를 채우기로 결정할지를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영어로 볼까? 마지막 문장 시작. So be careful where you decide to fill up your stomach. 오케이. 요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기에 81쪽에 있는 문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고 정답 체크하고 단어들 있지? 단어들 잘 확인해서 우리 그 81페이지 그 밑에 보면 단어들이 쭉 이제 설명이 나오지.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이쁘게 이제 자기가 몰랐던 단어들 형광펜 표시하면서 한번 쭉 외워주고 그리고 이제 복습 한번 소리내서 한번 쭉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난 괜찮아. 오케이.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숙제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없어요? 네. 오케이. 자.